안녕하십니까, 이재욱 법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게 될 강의는 회사법과 상업등기의 중요한 테마를 골라가지고 회사에서 법인등기나 법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법무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 영역 중에서 특히 법인 등기에 관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혼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법인의 법무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의사록을 작성한다든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소집 통지 절차를 밟는다든지 정관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 생소한 용어도 많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교재를 직접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개념이라든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테마를 뽑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상업등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등기의 효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등기라는 것은 결국 그 상인에 관해서 일정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기재를 해가지고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상업등기라고 하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에 관한 등기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가 상업등기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도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특히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등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법인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사항이든 마음대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법과 상업등기법에 등기할 사항은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다 등기를 해야 되는지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주주가 변동됐을 때 등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금 같은 경우는 정관에는 기재가 안 되지만 등기할 사항이고, 주주 변동 같은 것은 정관에도 기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도 등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등기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이 등기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때만 등기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지점이 있는 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본점에서 등기하는 모든 사항을 지점에다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말고 그냥 그 밖에 사내이사라든지 감사 같은 경우는 지점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해서만 지점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본금에 관한 사항도 지점에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 지점이 있을 때에는 지점에도 등기를 해야 되죠. 특히 본점의 관할과 지점의 관할이 다를 때에는 별개의 등기부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적이 변경되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그러면은 본점에도 등기를 해주고, 다른데 서울 외에 지점이 있다, 부산에 있는 지점에도 그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등기를 해태한 걸로 돼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은 회사법과 상업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그럼 등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흔히 회사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에서 그 사람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선임을 하고 그 사람이 취임 승낙을 하면은 그걸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승낙을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이사하고 회사 간에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과 상관없이 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등기는 그 발효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대항 요건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예외적인 게 있는데, 등기를 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회사의 설립. 회사의 설립은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총회를 열어서 임원을 선임하고 주금을 납입하고 모든 실질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 하더라도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지 회사가 성립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납입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하더라도 정자 등기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고요.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것들은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회사법에 규정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발효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다루었던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그 회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A라는 주권 발행 회사가 있었고요. 그 주권을 B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B라는 법인이 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가 암흑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법인에서 이 대표이사를 해임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임을 했는지 아니면은 주총에서 사내이사를 해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임을 했는데, 해임한 날짜는 4월 11일이었어요. 4월 8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해임 등기는 언제 되었느냐 하면은 한참 뒤인 4월 20일 날 해임 등기가 됩니다. 해임은 4월 8일 날 되고, 그 사이에 12일의 기간이 있었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법인이 갖고 있던 A가 발행한 주식을 갖다가 잘게 분할해달라고, 주권을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15명한테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주권 양도 통지를 해가지고 명의개설 절차를 주권 발행회사한테 요구를 하죠. 명의개설을 해달라. 그리고 분할된 주권은 주식을 우리가 양수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B법인에서 난리가 났죠. 이 계약은 사실은 해임된 이 대표이사 홍아무개하고 이 사람들이 통모해가지고 한 거다. 이 사람은 사실상 해임된 이사기 때문에 대표권이 없어서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주권을 15명한테 주지 말라라고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난감하게 됐죠.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될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주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상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하고 주권 양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명의개설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주권을 교부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해임은 됐다고 그러고 그 뒤에 해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계약 체결일이 4월 11일이다. 그러니까 해임되고 등기되기 전에 해임된 대표이사가 이 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대표이사가
해임 등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법인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통모했다, 알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이 대표이사가 해임 등기가 안 돼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임이 된 사실에 대해서 악의인지 선의인지 이 회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의에 따라 가지고 주권을 이쪽에 줘야 될 수도 있고 저쪽에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실 없이 어느 쪽이 정당한 양수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공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선의의 삼자한테는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의 삼자한테는 대항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이 양수인들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상대적 불합치 공탁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고 적극적인 효력은 뭐냐면은, 그러한 등기할 사항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어요. 단지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그 등기된 사항을 몰랐을 때는 대항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사실상 정당한 사항이라는 걸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자기 주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정당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임 등기 같은 거 특히 중요한데, 그러한 효력이 발생했을 때 빨리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책에는 공신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업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신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실 등기가 되었을 때 그 등기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를 했을 때만 그 사실과 다른 상위한 것을 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실 등기에 대해서 등기 주체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보호가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3자를 넓게 보호해 주는가 라고 봤을 때 그런 귀책 사유를 아주 좁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된 게 아니라 의사록을 위조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부실 등기가 격려된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하면은, 정상적인 대표이사가 밟아서 진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명의를 모형했다든지 주주명부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실 등기를 했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경우에 판례는 이제 그런 부실 등기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총회 결의 같은 외관을 만들고 그것에 터잡아서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는 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부실 등기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묵인한 것처럼 관여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실 등기 존재를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든지 하는 그런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한테 부실 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3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회사의 책임을 잘 안 묻고 3자보다는 회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믿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은 사실과 다른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상업등기의 의미라든지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인에 있어서 정관입니다. 저희가 법인 관련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법인의 정관, 그리고 주주명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의사록,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정관은 회사의 자치유기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 작성할 당시에 그런 회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신규로 출자로 들어오는 주주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범적인 효력이 있죠. 단 이제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못하지만 상법에 어긋날 수 없고, 단지 이제 상법이 이런 것들은 정관으로 정해라고 그런 근거 규정이 있다거나 하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상법보다 우선돼서 적용되는 그런 효력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만드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모집 설립을 하지 않고 발기 설립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소규모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 그 원시정관은 공증과 무관하게 발기인의 기명 날인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대부분의 설립 방법을 모집 설립으로 하지 않고 발기 설립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수시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을 변경 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관 변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것도 역시 그 주주총회에서 그 안건을 결의한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해서 등기할 때 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하는 그 순간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한 번 있었냐면은 이제 우선주 발행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우선주는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대부분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그런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액의 투자자가 우선주를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3자 배정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기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우선주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때에는 우선 그런 우선주 내용에 대해서 정관에 삽입을 하는 그런 정관 변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사회에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달랐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이 경우는 특이했는데,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상법상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그 정족수를 높여가지고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던가 그런 식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우선주에 있었어요. 우선주 계약서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정관 개정을 주총에서 먼저 했었죠. 주총에서 그러한 내용을 정관에 변경하는 개정을 하고 10시에 정관 변경을 개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11시에 신주 발행 3자 배정으로 해서 그 내용은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해 가지고 그 투자자한테 인수하게 하는 내용으로 결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정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주주총회에서 10시에 그 정관 변경을 결의한 순간 그 정관의 효력은 그때 생기기 때문에 11시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할 때에도 변경된 정관에 따라서 정족수를 충족해라 라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결의로 그냥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10시에서 변경하는 정관은 그게 아니라 정족수를 높인 정관안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기에 맞춰서 정족수를 맞추든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라는 보정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정관의 부칙에다가 이 변경 정관의 반려는 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이것은 업무를 하는 저희들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정관 변경이라는 거는 등기를 안 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요.
뭐 공증이랑 상관없이 결의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정관에는 대개 법인 설립을 할 때 표준 정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의 정관이 대동소이한데 사실은 꼭 그 정관에 들어가야 될 사항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상법에 따라서 해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규정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상법이 이야기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인데, 그건 이제 회사의 목적, 그리고 상호, 그리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그리고 일주의 금액 또는 무액면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사실, 그리고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리고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기인이 성명, 기명날인하 하고 서명을 하면은 그게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 구비한 정관으로서 갖추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법인 등기의 제일 처음은 이제 회사의 설립인데, 법인에서도 또 뭐 출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립은 꼭 뭐 개인들 외에도 법인들도 많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립관에서 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절차가 뭔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상호를 선정할 때 동일 상호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목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선 목적에 대해서는 요즘 특히 이제 등기관 분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목적의 구체성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목적이면은 그냥 등기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까다롭게 보세요. 그냥 출판업 하면 안 되고, 어떤 뭐 잡지 출판업인지 어떤 출판업인지 명시를 하라고 할 정도로 까다롭게 보시는데, 그러면 그게 등기관 마음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그런 표가 있는데, 거기 소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구체성을 갖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목적을 선정하실 때 구체성은 그 정도로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는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같은 지역 안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이미 그와 똑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상호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사상호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정도인가 예규가 개정되면서 유사상호는 괜찮고 동일하지만 않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죠. 근데 이제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그런 등기를 했을 때 그 유사상호를 씀으로 인해서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하고는 사실은 별개예요. 부정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 유사상호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그런 영업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면 또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비슷한 상호가 있으면 저희는 안전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죠. 그리고 상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좌측 하단에 상호 검색이라는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설립하고 싶은 회사에 생각했던 상호를 검색하면은 거기에 유사한 상호나 비슷한 상호가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상호가 있으면은 그 회사, 그 구역 안에서는 서울에서 설립하고 싶은데 서울에 이미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설립할 때 그 상호는 쓸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상호가 있는데 이미 청산 종결되었다. 그래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이제 사망한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본점이 아니라 지점인데 똑같은 상호가 있다. 그 경우에도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본점 소재지에 대해서 정관에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법 체계는 뭐 지번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교수님들도 계신데, 실무에서는 최소 행정구역까지, 그러니까 서울이면은 서울특별시까지만 기재하면 되고요. 뭐 경기도면은 뭐 안산시라든지 안성시까지만 기재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점을 이전할 때 그것이 관할 내 이전이냐 관할 외 이전이냐에 따라 가지고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정관의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 안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거면은 정관 변경할 필요 없이 이사회나 아니면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손쉽게 본점 이전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서울에 있던 법인이 경기도로 간다 그러면은 이 정관에 있는 본점 소재지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관 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사가 공고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고요. 옛날에는 무행면 주식이 있어서 통지를 못할 때는 이런 공고 방법을 채택해서 정해진 일간지에다가 뭐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일정 사실을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최근 개정으로 이런 것들은 전자적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부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꼭 절대적으로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상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상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뭐 아니면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주 발행할 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꼭 우선주를 둬야 되는 건 아닌데, 발행하고 싶으면은 정관에 그 우선주의 내용에 대해서 이익배당에 대해서 우선주인지,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 우선주인지, 아니면 상한권이나 전환권이 있는지, 의결권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대강의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회의 동의를, 승인을 얻어야만이 다른 3자한테 주식 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선택사항이죠. 그리고 요즘 많이 그런 부여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정관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관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수명을 선정할 때는 1인 1표제 원칙의 변형을 약간 가해가지고 그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그 한 표의 의결권을 부여해가지고 이제 소수주주가 그 자기한테 부여된 그런 누적된 의결권을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행사해가지고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싶으면은 이런 걸 배제하는 규정을 정관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설립하실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 회사는 이런 주식 매수 선택권을 곧 행사할 거니까 넣어달라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양도를 자유롭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해달라는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또 등기 사항입니다.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아까 말하는 그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싶다 그러면 정관에 그런 배제하는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관에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서 이제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설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 설립이 있고 발기 설립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즘은 발기 설립으로 진행을 합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발기 설립은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들이 다 인수를 하는 거고, 모집 설립은 일부를 남겼다가 그것을 모집인들 대상으로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뭐 공모일 수도 있고 연고 모집일 수도 있는데요.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모집 설립인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다른 일반 대중이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이 일정한 사항은 꼭 주식 청약서에 기재해서 그 주식 청약서를 통해서 모집 절차를 밟아라,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꼭 청약서에 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설립 절차에 의할 때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도 반드시 그 원시정과는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설립 시 그 창립총회 의사록도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납입에 대해서도 발기 설립일 경우에는 그냥 금융기관이 발행한 간단한 잔고증명서로 가름을 할 수가 있는데, 모집 설립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